백두산에서 동남 방향으로 35리 정도 가느라면 무두봉이라 부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해발 높이 1930m로서 절대 높이는 높으나 백두 용암 대지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서 상대 높이는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처럼 보입니다. 무두봉이라는 지명은 생긴 모양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해서 마치 모리가 없는 산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두봉 기슭에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중간 연락소로 이용된 무두봉 미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굴된 백두산지구 비밀 근거지의 10개의 미령들 가운데서 중간 연락소로 이용된 미령들은 5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호산 미령, 압록강안 미령, 대각봉 미령, 쌍두봉 미령, 무두봉 미령입니다. 여기서 선호산 미령과 무두봉 미령은 주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중간 연락소였다면 압록강안 미령, 대각봉 미령, 쌍두봉 미령들은 국내로 드나드는 부대들이 이용하던 연락소였습니다. 여기는 백두산으로 가는 길과 무두봉 미령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1968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으로 가시던 길에 이곳에서 뜻깊은 효시를 남기시었습니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사신 오보이 장군님의 심증이 저 글발들마다에 력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역사적인 백두전구회로의 행군길에 오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비문의 글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처럼 안겨오는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백두산의 그 웅자는 변함이 없다고 언제 와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대지의 나무 한 그루 푸른 포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의 강국염원이 푸르싱싱 살아 생생히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울려오는 듯 싶은 백두산 기슭입니다. 이 무두봉 밀령은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철에 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백두산은 물론이고 무두봉 밀령과 서현주몽을 비롯한 밀령들의 답사행들이 수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확 열려있던 답사길은 겨울철이면 온통 눈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곳 사적일꾼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는 백두산 바람이 눈무지를 쓸어다 키높이 쌓아놓은 데가 많은데 깊이가 10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조국 해방을 위해 쌓아온 항일혁명선열들의 자옥이 깃들어 있습니다. 생눈길을 헤쳐간다는 것이 얼마나 간고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은 회상실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해 장백의 산중에는 눈이 깊었다. 눈이 낮은 데라야 들어서면 가슴을 치는데 그것을 헤치고 나가기란 빈몸으로도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웬만한 기력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전진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헤집는 것도 오래 계속할 수 없었다. 몇 사람이 눈 위에 드러누워 디굴디굴 굴어서 눈을 다진 다음 앞으로 전진하기가 예사였다. 아무리 힘이 든든한 동무들도 불과 100m도 못 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하였다. 이렇듯 아무리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이라 제대로 있어 먹고 입었다면 한결 나았을 것이다. 모진 추위에 손발이나 코, 귀는 물론 온몸이 감각을 잃었고 눈보라는 순식간에 사람을 묻어버리기가 일쑤였다. 얼마나 몸들이 얼고 상했던지
그 이듬해 봄에 모든 지휘관 전사들의 피부가 한 껍질씩 벗어졌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생명길을 헤쳐보면 손발이 시리고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주의도 느껴보아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주의가 얼마큼 혁명열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두산으로 향한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800m가량 가느라면 무두봉 기슭에 미령이 낮입니다. 무두봉 미령은 1939년 5월 상순 위대한 소령님께서 간백산 미령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그 해에 대각봉 미령, 쌍두봉 미령과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미령에는 위대한 소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 기툴집과 2개의 대원실 자리, 4점의 구나무들을 비롯한 혁명유적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두봉 미령에서 누구나 처음으로 받는 인상은 아마 이곳의 특이한 식물상일 것입니다. 무두봉 미령 지구에는 대체로 이깔나무들이 자라는데 어떤 나무들은 줄기가 굵은 데 비해 키는 10m도 안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빛을 이으며 자란 모양이 무척 험상궂게 보입니다. 세찬 강풍 속에서 혼자 자랄 수 없어 둘, 셋씩 짝을 못 자란 쌍둥이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백두산 답사를 가서 다시금 느꼈는데 무두봉 미령에 가니 특이한 이깔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깔이라면 생활력이 강하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깔나무마저 자라기 힘든 그런 오목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계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항일혁명은 인류가 아직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혁명이었다고. 항일혁명사의 강관 행군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1차 북만운동을 끝내고 동만의 유격구로 돌아갈 때의 행군, 그리고 일명 기아원종이라고 부르는 1937년 처범이 무성원종,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역사의 고난의 행군으로 기록된 남패자로부터 북대종자유로의 행군, 그 모든 행군 과정을 하나로 지었자면 오목한 자연과의 투쟁, 또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그리고 간악한 족들과의 투쟁이 하나로 엉켜진 신념과 우지의 대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념으로 우리의 항일혁명 투사들은 촉한도 주림도 이겨냈고 금은밤처럼 캄캄한 절망도 이겨냈습니다. 투쟁이 간구하고 격렬한 것만큼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항일혁명 투쟁이 얼마나 그 간고한 투쟁이었는가 하는 것은 1972년 4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 고향집에서 우리 항일의 노투사들과 만나신 자리에서 하신 교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리에 흰 소리 내린 투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보시며 유격대 초창기부터 싸운 투사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빨산 초기 우리 대우는 몇백 명이었다. 그 대우가 몇천, 몇만으로 늘어났다가 민생단 바람이 죽고 전투에서 죽고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투쟁하다 살아남은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모택동이 하는 말이 2만 5천의 장족을 하고 나니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900명밖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죽다 남은 사람들이라고 가슴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세월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도 꿋꿋이 서 있는 저 이깔나무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졸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지닐 때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불사신처럼 일어나 승리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이깔나무들을 보니까 이깔나무도 자라기 힘든 이 강추위 속에서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일제놈들과 싸웠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 이깔나무들이 꽃길면 꽃길지언정 굽히지 않는 그 모양을 보니 우리 항일혁명 투사들이 혁명적 신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혁명의 역으라면 이런 험지에서도 주저없이 생활을 편 투사동지들에 비해 오늘의 우리의 준비 정도와 각오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지난 시기 혁명의 역과利益보다도 개인의利益을 먼저 생각한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투사동지들처럼 높은 정신세계와 순간 녹슬 가다듬을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도봉 미룡지의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대원실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이용하게 될 중간 연락소의 사명에 맞게 이렇게 온돌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돌가마식 밥 짓던 자리도 있습니다. 불과 몇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집자리. 그리고 밥 짓던 자리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제는 흔적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 깃털집입니다. 한일전의 그날처럼 붉은 깃 높이 날리며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사령부 깃털집. 한나라 한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의 사령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한 기낮은 깃털집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우리 위령에 세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1943년 3월 중순에 또다시 우리 위령에 오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령 책임자로부터 이곳 형평과 활동종용 그리고 구사의 대원들의 생활 조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나서 지난 몇 해 동안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고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그때 백두산 미령에 계시던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도 오리신 장모님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미령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령부 깃들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시면서 대원들에게 조성된 종세를 알려주시고 전 민족이 일제의 체육열전에 떨쳐나서도록 준비시키는 데서 백두산 지구 비밀분고지 성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 이 미령에 사령부의 부름을 받거나 또 사업 보고하러 찾아오는 서부대와 정치 공작 서저들이 더 많이 들리게 되는데 중간 연락소로서의 미령의 사명에 맞게 일을 잘할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령부 깃털집 맞은편 언덕을 올라서면 4점의 구호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구호들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투철한 수령 별사옹이 정신, 열렬한 애국심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라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열렬한 호소가 무도봉 미령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10리가량 더 들어가느라면 서윤지봉이라 부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일무장투쟁 시기 후방 미령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서윤지봉 미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윤지봉 미령도 무도봉 미령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답사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수많은 답사자들이 겨울철에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서윤지봉으로 가는 길도 역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없이 들이닥치는 눈보라 사태로 길이 막히는 경우가 드물하다고 합니다.
이 여름철에는 40분 정도면 가다 올 수 있는 십리길을 생눈길을 헤치며 가자면 졸반도 못 가서 맥이 지내버리는 것이 레사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발은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발은 눈 속에 파묻고 선하고 얼굴만 불에 쪄여도 맘 다 녹습니다. 이 방법도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958년 5월 12일에 산중 김산마을 볼목공들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들의 신발을 보시면서 산에서 일하는 동무들의 신발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빨치산을 할 때에는 매일과 같이 걸어다니면서도 신발 한 컬레이면 1년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등불 곁에서 머물러 길 때에는 발이 시리다고 하여 무작정 우등불에 발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 겨울철에 신발이 얼면 좀 오래 녹지 않습니까? 저 신발이 녹는 시간이 길고 또 발에 미지근한 열이 전달될 때면 벌써 신바닥에 구멍이 나거나 또 구멍이 날 수 있게 고무가 못 쓰게 된 때이고 또 발을 댈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을 이렇게 비비적거려서 발을 땅속에 파묻고 손과 얼굴만 쪄여도 몸이 다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신발에 붙은 눈이 녹으면 신발이 인차 동태처럼 얼어들어서 발에 동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꺾이는 부위가 쉽게 부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께서는 바로 이런 경험으로 터벌대에서 빼앗은 신발을 3년 동안이나 신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지봉 미령을 가까이 할수록 무도봉 미령에 비해 나무들의 키가 크고 숲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깔나무들의 웃소리가 한쪽 방향으로 휘어든 것이 특이합니다. 저쪽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방향 남아지가 다 무도봉의 이깔나무처럼 항일무장투쟁의 간거성을 보여주는 표정물입니다. 여기는 서연지봉 미령으로 들어가는 갈림길목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간백산 미령이고 여기로 가야 서연지봉 미령입니다. 연지봉이라는 것은 봉우리가 여성들의 입술에 바르는 연지처럼 불그스름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오면서 다연지봉과 서연지봉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두산지구에 그렇게 연지봉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는 크다고 해서 다연지봉, 다른 하나는 좀 작다고 해서 서연지봉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서연지봉의 후방미령이 건설되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오도 회의에서 백두산 지구의 비밀근거지를 형성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 미령들이 건설되게 되었고 그에 맞게 그들의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를 풀자면 매미령들의 후방물자를 공급하는 기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8년 9월에 간백산 미령에서 후방미령을 건설할 때 대한 가업을 주시면서 그 위치를 여기 서연지봉 미령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서연지봉의 후방미령의 위치를 정해주신 것은 우선 서연지봉의 북쪽에 대각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무두봉, 남쪽에는 간백산과 칭남산, 서남쪽에는 선호산, 이렇게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후방물자 보급의 신속성을 안전하게 담보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백두산과 서백산을 경계로 해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갈라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서연지봉이 백두산과 서백산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그 경비 책임을 서로 밀면서 이 지역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므로 후방물자를 제때에 안전하게 이것이 들여올 수도 있었고, 또 들여온 물자를 산골짜기를 통해서 매미령들의 신속히 제때 보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지봉 미령은 당시까지 꾸려졌던 후방미령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미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대들의 전투작전과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무기수리소, 재봉소, 병원, 후방연락소를 비롯해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위장되고 고착된 미령입니다. 미령의 첫 오구에 있는 후방연락소입니다. 후방연락소는 서연지봉 미령으로 들여오는 후방물자들을 접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미령들에 보내주기도 하는 사명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전시된 유물들 중에는 크림통도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네오대원들과 유교권 여성들을 아름답게 내세워 주시려 전투에서 로획한 화장품을 보내주셨다고 서술하신 내용이 있는데 혹 저 그림통에도 그런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후방연락소에서 골짜기를 따라 1.5km가량 들어가느라면 무기수리소가 있습니다. 우리민들 속에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격대 병기창입니다. 이건 무기수리소에서는 이 고장난 무기를 수리하기도 하고 또 새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 동북지방에도 우리 무기수리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기수리소들에서는 고장난 무기만 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서현지방 무기수리소에서는 고장난 무기를 수리도 하고 또 새 무기를 만드는 데서도 번복이가 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강복된 조국 당후에 소개될 병기 공정의 모체가 되도록 꼭 그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놀리우는 우리 국방공업의 뿌리는 바로 이렇게 백두의 천연 원실인 밀림 속 병기창에서 내겼습니다. 무기수리소의 작업도구들 중에는 나무로 만든 모루도 있습니다. 마루라는 게 쇠똥이 육중한 쇠붙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중한 쇠붙이가 여기 산속에 없고 해서 우리 대원들이 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마루도 만들어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깊은 산중에서 믿을 곳은 오직 자력갱생의 정신뿐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 그 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민족 자존의 정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청에 계실 때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국어 유격부 일꾼들로부터 이른바 청원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혁명이 먼저 승리했다는 나라에 수리탄 공장을 하나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리탄 공장을 보내주게 되면 3, 4년 안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까지 덧붙여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수리탄 공장을 보내주겠다는 해답도 또 못 보내주겠다는 해답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침묵에 대한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리탄 공장을 거저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우리의 이 두 손뿐이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밀림 속 병기창이었고 이렇게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항일혁명 선열들은 선반도 볼반도 없는 병기창에서 무기를 제조해냈고 그 정신으로 현대적 군수공업을 자랑하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미령에는 재봉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굴된 백두산 지구 비밀 근거지에는 재봉소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두산 미령이 있는 재봉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서현지봉 미령에 있는 재봉소입니다. 백두산 미령의 재봉소에서는 주로 백두산 미령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사자봉 미령, 검산 미령, 선호산 미령, 압록강난 미령에서 활동하던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서현지봉 미령의 재봉소에서는 간백산 미령, 무두봉 미령, 대각봉 미령, 쌍두봉 미령에서 활동하던 성원들의 군복 제작과 수리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저기 여기 재봉소의 사명에 맞게 재봉기 2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이 재봉기 2대로 군복 제작과 함께 또 서부대 성원들의 변장옷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1940년 8월 그 소알발령회의부터 우리가 서부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부대 서조 성원들의 옷을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1945년 6월 그 간백산 미령에서 진행된 지휘원 병사대회에 번해진 군복도 바로 여기 재봉소에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때 간백산 미령에 집결 인원이 2,000여 명 정도나 되지 않았다 했습니까? 그 2,000여 명의 군복을 만들자니까 정말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과 단수 또 재봉실과 재봉 바늘을 비롯해서 있는 것보다 없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고 또 내자국을 찾는 길이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말씀을 앞에 받들고 재봉기 바늘이 끊어지면 쇠줄을 갈아서 바늘 다용으로 이용했고 또 재봉기 기름이 떨어지면 꽁이나 잣기름을 짜가지고 다용기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 손이 모자라면 흰천에 나무 껍질을 우린 물로 염색을 또 하고 실이 없으면 천에서 실을 백두 밀림 속에서 쉼없이 울렸던 재봉기 소리. 그 소리는 혁명 임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안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재봉대원들의 심장의 박동소리였습니다. 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사랑하는 부모 처자들과 상봉하는 길이었기에 그들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재봉기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좀 더 올라가느라면 막바지에 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원은 세 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집자리는 입원실 자리들입니다. 유리집을 씌운 두 개의 집자리 중에서 큰 곳은 경환자 병실이고 작은 곳은 중환자 병실 자리입니다. 그리고 둔덕에 서 있는 깃털집은 치료실입니다. 여기 서현지방미령병원에서는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들에서 활동하거나 또 그 근거지들에 드나드는 소문들의 치료 사업을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수술 칼 몇 개와 간단한 의료기구들, 의약품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병원 일꾼들은 환자 치료에서 기본은 오술이나 약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마다 새겨 안고 이 근방에 온한 약초를 가지고도 정말 환자 치료 사업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청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오면 누름나무 껍질과 담배를 붙여서 덕을 뽑아냈고 또 동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오면 콩을 놓은 자리 위에 상처를 넣어서 그 언덕을 뽑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구리대나무 뿌리를 짓지어서 타박상 환자에게 붙여주었고 또 상처가 걸문 환자가 있을 때는 누름나무 껍질을 짓이겨서 심지로도 이용했습니다. 치료실에 있는 조약재들은 다 여기 백두산 지구에서 채취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병원도 자력갱생의 전투장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터바오르고 약재를 가공하느라 밤을 새웠고 미령이 건설된 다음 우리 수령님께서 두 차례 미령을 찾으셨습니다. 미령이 건설된 다음 해인 1939년 5월에 처음으로 미령을 찾으시어 후방 연락서며 무기수리서 또 재봉서와 병원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서현지방 미령이 정말 잘 꾸려졌다고 먼데 만족해하시고 앞으로 꾸려지게 될 미령들도 여기 서현지방 미령처럼 알뜰하고 규모 있게 꾸릴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1941년 6월에 또다시 미령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미령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앞으로 다가오게 될 저국해방 작전에 필요한 후방 물자 보급 사업을 잘하는 것이 후방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일무장 투쟁 시기 중간 연락소와 후방 미령으로 꾸려졌던 무두봉 미령과 서현지봉 미령. 여기도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일 혈전사의 한 페이지가 역력히 새겨져 있고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은 투사들의 굳은 절개와 강개한 의지가 역력히 선배어 있는 백두산대학 과종안이 집행되는 교정입니다. 나는 머리에 대고 새별운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 세상 어디에 떠 있겠습니까? 혁명을 하겠다는 정신이 있었기에 이런 기적도 창조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항일혁명 선열들의 심장의 당부가 무두봉과 서현지봉의 골짜기 바다에 메아리쳐 울립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잠겨된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대선선 이어가라. 그 길이 어머니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신 우리 조국을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명도 따라 더 위대하고 강력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우는 길, 아름다운 이상이 꽃펴나는 길이다. 행복의 길을 고를 때도 시련의 중념을 넘을 때도 우리 가슴에 울리리라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가 메아리 울리리라.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라. 위대한 그 정신을 길이 빛내며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리.